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현대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돈의 미래, 디지털 화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금융혁신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디지털 화폐 규제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천재적인 법안이라 부르며 환호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이 법안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의 틀을 제공하고 1달러의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승인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거래가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해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읽지 못한 작은 글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법안이 약속하는 자유는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요? 아니면 더 정교하게 설계된 통제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빛과 그림자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입니다. 기존의 암호화폐가 가진 극심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달러와 같은 실제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매달 보유 준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규모 발행사의 경우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안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경고등이 켜집니다. 누가 그 달러를 통제하고 누가 모든 거래 기록을 추적할까요? 이 법안은 정부에게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된 본래 암호화폐가 추구했던 탈중앙화의 꿈, 즉 어떤 중앙 권력의 간섭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려던 이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금융활동이 정부의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는 단순히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돈 자체의 특정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한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특정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사용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동결하거나 거래를 차단하고 심지어는 이미 완료된 거래를 되돌리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러한 기술은 어쩌면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을 때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단지 행정적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에 의한 감시 가능성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과실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도입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직접 모든 돈을 통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장려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법안은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을,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지 않더라도 거대 은행들이 정부의 규제하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정부는 뒷문으로 들어와 민간 기업의 손을 빌려 사실상 CBDC와 동일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과 정부의 허가 아래 기업이 통제하는 시스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일 뿐 진정한 금융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조항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의 자기 수탁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래 암호화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앞으로는 정부가 허가한 기관을 통해서만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정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특정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개인의 은행 계좌가 동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적인 현금이 사라진 사회에서 디지털 지갑이 잠기는 것은 곧 사회적, 경제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구매와 판매의 자유, 즉 경제활동의 기본권이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기술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라는 인류 역사를 관통해온 거대한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안정을 위해 어디까지 우리의 자유와 사생활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 법안이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한 거래를 촉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안전은 누구를 위한 안전이며 그들이 말하는 질서는 누구에 의한 질서입니까? 모든 혁신은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때로는 족쇄로 끝나기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소득세도 처음에는 모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금융시대의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진정으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열쇠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빅브라더 사회로 이끄는 트로이의 목마일까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경계하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